계속해서 대외 변수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대만 이벤트들 살펴보면서 국내 경제에 대한 영향력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단독 일정으로 방한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 청와대에서는 조율 중이다까지는 나왔는데 만약에 정말로 그때 오게 된다면 어떻게 의미를 둘 수 있을지 이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우리 정부는 방한 시기를 놓고서 중국 정부하고 현재 조율 중에 있는데요. 현재는 3월 말에 전인대가 끝난 뒤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해외 순방 일정이 없기 때문에 이때를 그 방한 기회를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도 국빈 방문이 4월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패키지로 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만약 성사가 된다면은 그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서 정부에게는 커다란 홍보 효과가 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번 방문을 통해서 중국과 한국 간의 그 교류가 좀 더 확대되는 방법, 그리고 경제 협력도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금융 서비스장이 올해 개방이 됐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금융 서비스 진출이 좀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사드 이전으로 양국 관계가 빠르게 복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한 가지 긍정적이지만 또 한 가지 국제 관계 측면에서는 한미일 군사 훈련을 좀 중단해달라고 요청한다든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다시 거론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미국 눈치를 봐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곤욕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설명해 주시면서 약간 힌트는 주셨습니다만은 그러면 실제로 방한했을 때 서로 이야기 오고 갈 주요 골자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 중국 같은 경우는 12월에 청두에서 벌어졌던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은 우리에게 집요할 정도로 새로운 시대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썼는데요. 새로운 시대라는 것은 얼핏 보면은 아주 우호적인 관계처럼 보이지만 시 주석 같은 경우는 장점인 후진타오 전임자들보다 자신이 더 위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철학입니다. 거대 경제 구상이라고 할 수 있는 1대1로, 그리고 시 주석이 주창한 외교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인류 운명 공동체가 이 새로운 시대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새로운 시대라는 것은 우리나라에게 현재 전략적 동반 협력자 관계를 발전시켜서 동맹까지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새로운 시대라는 표현을 공동선언문에 담는다면 세계의 유일한 강대국인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껄끄러워질 가능성이 크고요. 또 중국의 동북공정, 그리고 강국 외교를 우리가 수용한다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그만큼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시 주석이 왔을 때 어떤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러니까 대북 제재와 대해서는 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에 일어났던 이란 사태가 또 변수도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두 정상 간에서는 아무래도 북한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과 중국이 협력하고 또 미 간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원칙을 천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와 관련해도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북한산 해산물이라든지 의류 수출 허용뿐만 아니라 북한 노동자에 대한 송환도 철회시킬 것을 아마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남북 간 철도 협력을 과 관련된 프로젝트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청두 회담 때 한중일 정상회담 과정에서 중국의 1대1로와 우리나라의 그 신북방, 신남방 정책을 연결시켜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을 제안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철도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진전된 결과를 도출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이란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우리가 그 미국 동맹을 중심으로 한 이란 제재에 지금 참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무래도 논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궁금한 게 그러면 좀 중국과의 관계가 다시 좋아지면 한한령이 해제될 수 있을까?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좀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한알연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상당 부분 해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드 철회와 같은 가시적인 조치가 없기 때문에 단체 여행객 허용이라든지 크루즈 여행 그리고 전세기 직항로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좀 양보를 해줄 가능성이 크지만 사드 철수와 관련된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는 롯데호텔이라든지 면세점 이용이나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나라의 그 한류 문화와 관련된 컨텐츠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상징적인 제재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벌써 새해 들어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고 있는데요. 7일부터 5박 6일간 그 중국의 생활용품 회사인 그 어웅탕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송도 컨벤션 센터에서 전략 그 회의 그리고 신제품 발표 회의를 하면서 서울까지도 여행을 한 그 코스가 포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좀 한국에서 단체 여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뉴스 보면서 특히 롯데면세점하고 롯데월드도 방문할 계획이 있다라는 것에 이제 롯데도 어느 정도 허용이 되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실제로 좀 한알령이 해제되면서 다시 한번 좀 경제적인 교류도 더 활발해지길 바라겠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마지막 질문으로는 그러면 가장 만약에 관계가 좋아졌을 때 좀 산업적으로 수혜를 많이 볼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관광 유통업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그 홍콩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광객들의 묻지마 쇼핑에 대해서 홍콩인들의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단체 여행 계획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한 15만 명 정도가 매달 우리나라를 방문할 가능성이 더 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는 806만 명이 입국하면서 사상 최대로 기록했는데요. 사드 사태 이후로는 500만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제 시주석 방안을 계기로 해서 단체 관광객 해제뿐만 아니라 중국 관정 총국이죠. 우리나라 게임에 대한 신규 판호 발급이 허가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해외 직구와 관련된 규제 해제, 영화나 K-팝 공연과 관련된 컨텐츠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해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하다 보니까 유통, 그리고 화장품이나 면세점, 그리고 컨텐츠까지도 지금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받고 주가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좀 어떤 실제 팩트들이 나올지도 계속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로는 대만 총통선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지 않습니까? 좀 선거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총통 선거에서는 아무래도 차잉원이 무난히 승리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같이 펼쳐지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민진당이 과반수를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12월 말까지 여론조사를 보면요. 현재 차잉원에 대한 지지율이 무려 45% 정도 됐고요. 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투표장에 가겠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무려 72%가 넘는다고 합니다. 선거라는 것은 항상 구도나 인물, 이슈 세 가지 요소가 결정하는데요. 아무래도 6월 홍콩의 민주화 시위 이후에 대만인들 사이에서는 대만 독립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반면에 친중국파들 같은 경우는 후보가 좀 난립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그 일국 양제 수용이라든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함에 따라서 대만인들 사이에서는 제2의 홍콩을 만든다는 그 반감이 커졌던 게 이번 선거에 그 야당이 패했던 결정적인 원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그 화면 통해서 유력 후보 2명을 이렇게 사진을 띄워드렸는데 이 후보에 대한 차이점이나 성격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간의 대리 전쟁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전 세계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차잉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슬로건이 홍콩의 오늘, 대만의 미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키워드는 대만의 주권, 그리고 반중국, 친미 성향의 외교 정책 강화, 민주주의 수호라는 아주 간단한 명료한 그 뉘앙스의 언어들
오더들을 반복적으로 주면서 현재 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뭐 주권과 관련된 부분과 관해서는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주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여론이 지금 우세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한국 국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진당이 20년 아성이었던 가오승 시장에 올라섰던 입지전적인 인물인데요. 하지만 일국양제라든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한다든지 그리고 선거 구호 같은 경우는 대만의 안전, 인민 유전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본토와의 안정적인 관계를 통해서 경제를 일으켜 돈을 많이 잘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이런 선거 전략이었는데요. 하지만 국민당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상당히 젊은 층이 이탈이 심하다는 측면에서는 이번 선거에서는 아무래도 패배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도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은데 홍콩 사태도 총통 선거의 어떤 결정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 중국이 뭐 홍콩뿐만 아니라 대만도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차잉원이 아무래도 그 홍콩 민주화 시위 이전에는 한국 후보에 비해서 상당히 뒤처졌고요. 네. 또 이런 그 30%가 넘게 지지율이 상승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홍콩 민주화 시위였습니다. 대만인들은 홍콩이 반환된 뒤에 중국의 그 홍콩화를 기대했지만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보면서 홍콩이 중국화됐다고 한탄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홍콩의 선거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대만인들의 반감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홍콩 민주화 시위를 봤던 대만인들 같은 경우에는 행복한 감시 체제로 들어서는 중국의 그 일국 양제와 관련해서 강한 반감을 갖고 있었던 게 이번 그 대만 선거의 여론을 바꿨던 결정적인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차이 총통이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앞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반중국이었으니까 그러면 중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압박을 더 세게 나갈까요? 아니면 그냥 비슷하게 이렇게 갈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초기에는 상당히 강경한 그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탈중국화와 관련해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지금 표명한 상태입니다. 현재 그 대만 그 총통 선거를 앞두고서 차잉원을 흔들기 위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남태평양의 키리바시라는 그 지역의 그 대통령을 중국에 초청해가지고 자유무역 협정이라든지 큰 선물을 안겼는데요. 앞으로 대만 외교 고립과 관련된 정책을 쓰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본격적으로 대만이 친미 그 노선을 걷는다면은 중국에 진출된 대만 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반면에 대만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미국과 FTA 협정 체결뿐만 아니라 군사 협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제7함대가 대만의 까오슝항에 입항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북아 문제의 그 긴장이 상당히 고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대만의 이번 총통 선거가 중국, 대만, 뭐 홍콩까지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인데 하다 보면 시나리오별로 우리 국내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마무리해보죠. 네, 정부와 정세가 대만 선거 이후에 경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큰데요. 앞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나 무역, 기술, 환율, 군사적 압박을 가하면서 우리의 그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은 이와 관련된 국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압박을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도 태평양 전략에 포함이 된다면은 그 일본 그리고 인도와 함께 그 앵글로색슨의 그 정보 동맹체라고 할 수 있는 5I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뿐만 아니라 중국을 압박하는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경제적 견제도 상당히 강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슈에 대한 분석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뉴스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